비트코인만 안 올라. 오르는 코인이 뭐야? 궁금하신 분들 영상만 보면 됩니다.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은 있어도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죠? 4시간 봉으로 보면은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면서도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해프닝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설사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오히려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설명드리면 전체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지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지배하는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58%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알트 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상승장을 기억을 해봤을 때 고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바로 알트코인들이 날라갔었잖아요. 2017년 연말에도 그런 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도 마찬가지. 근데 그 전에 항상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이렇게 좀 땡겨 보면은 항상 도미넌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폭보다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트가 더 오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은 알트장이 빨리 시작해서 좋고, 도미넌스가 오르면 올라서 좋다니까요. 나중에 더 오를 거니까 알트코인이. 그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매집할 시간을 번다고 그랬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올라가면 생각보다 개미를 덜 태워서 좋은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설사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이 구간쯤에서 횡보해서 올라가주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체적으로 횡보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얘가 돌파를 하게 되면 좀 크게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도미넌스가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캐시나 이캐시나 스택스나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올라갈 거다. 실제로 오늘 보면 이캐시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수이같이 그동안 좀 쉬었던 애들,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도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골렘이나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 이전 기간까지 AI 애들이 한창 올랐다가 좀 쉬었어요. 그동안에 RWA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승 횡보 이거 반복한다 보시면 돼요. 상승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쉬는 애들은 많이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반대로 내 코인 지금 안 가더라도 나중에 조금 기다리면은 갈 수가 있다. 차트 추세만 살아있으면.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코인 사놓고 이거 오르겠네 하고 있으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왜?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왜? 나는 왜 골렘 없어? 나는 왜 수이 없어? 나는 왜 이캐시 없어? 스택스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없어?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상승장에서 못 버티고 오르는 코인 따라 타다가 계속 조정 나올 때 손실 나오고, 아니면 기간 조정 때 못 버텨서 딴 거 타고 이러다가 진짜 내 코인 가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멘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칙을 세워놓고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으면 전혀 문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섹터가 괜찮은 것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저 RWA 미쳤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트 형제들 스택스도 제가 저점에서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R&Dr을 비롯한 AI 애들도 말씀드렸고, 뭐가 문제야? 그죠? 뭐가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왜 문제냐?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이랑 부동산 할 때는 몇 달 이렇게도 기다리면서, 코인은 몇 달이 아니야. 몇 주도 못 기다려요. 아니, 며칠도 못 기다려요. 조바심이 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코인의 그 24시간 장에서 펌핑했던 그 도파민에 머리가 절어져서 그래요. 근데 무슨 장투를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려놓으세요. 늦게 왔잖아요. 제가 옛날에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진짜 사라고 그렇게 훌리건짓하면 선동할 때는 듣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그래서 한참 뒤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아, 나는 장투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너무 늦게 왔으니까. 그럼 사팔사팔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좋은 코인들 위주로 한번 사볼래. 근데 샀지만 밑에 사람들은 그래도 기간 조정 6개월 혹은 1년까지도 됐던 사람들이지만 나는 기간 조정 해봤자 한 달이면 되는데 길어야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그럼 기다려보자. 요게 돼야 된다니까요. 요게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막 멤버십 오셔가지고 1대1 상담 이런 것도 하니까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깝죠. 왜냐면 이번 상승장에 여러분들 거의 제 기준에선 마지막 알트장이거든요. 마지막 알트장. 물론 알트 자체가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로 간 애들도 닷컴 버블이 끝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닷컴 버블의 희생자들이 쓸려 나갔고 거기서 버텨낸 애들은 빅테크를 갔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이 빅테크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여기서 내가 장투를 한다?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뭐가 맞냐? 지금 상승장 때 잘 엑시트하고 고점에서. 항상 비트코인 고점에서 끝날 때 한 7-80%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된다?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그 다음에 빅테크로 갈 만한 애들 사면 되는데 그때는 좀 심플하겠죠. 왜? 하락장 기간 동안에 웬만한 코인들 다 쓸려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회복하는 속도 빠른 애들,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애들이 그때 요번에 초입 때 빨랐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이런 애들 괜찮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무슨 여러분들이 거의 어디 무당처럼 미래를 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확률이.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고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는 내가 늦게 들어온 거 만약 인정하고, 신규라면 늦게 들어온 거 인정하고 사팔사팔 하면서 내가 이 코인 지금 사면 10배 간다 뭐 한다 이거보다도 복리 수익률로 가면 돼요. 복리 수익률로 분할 익절 했다가 새로운 것도 들어가서 내가 어쨌든 손절을 적게 나면서 계속해서 익절을 하게 되면 그게 복리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많은 수익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더 갈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100배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리 수익률을 통해서 10배나 100배를 만들어 보겠어가 옳은 관점이지 나 이 코인 잘 잡아서 100배 노려볼 거야. 이거는 정말 어렵다 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는 저 되게 현실적으로 말한 거 아세요? 지금 보면은 2022년과 2023년에 보면 저 정말 희망적인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티면 돼요. 그냥 사세요. 진짜 여러분들 못 사겠으면 50%라도 담으세요.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나고 나면 어때요?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 제가 목이 터져라 요즘 하루에 2개 영상꼴로 거의 올리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장이 생각보다 별로 안 바뀌어있죠. 근데도 왜 이렇게 난리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에서는 상승, 횡보, 여기 횡보의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인데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돼요? 횡보. 지금 뭐예요? 횡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영상을 열심히 찍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똑같은 소리 맨날 하면 지겹죠. 물론 지겹죠. 근데 저는 약간 이번 장에 요 알장이 끝나면 저도 이제 코인을 좀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단 말은 뭐냐면 다른 거 하겠죠. 다른 투자 상품을. 왜냐면 제 채널이 투자의 모든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코인만 했느냐?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채권이든 뭐든 코인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 기간 대비 수익률을.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코인도 메인스트림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이고 한동안 하락장을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때는 선물 이런 거 말고는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만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다른 자산들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도 남겨드렸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저는 주식을 지금 주로 하지 않지만 제가 만약 주식을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를 살 겁니다. 그게 언제였죠? 2023년 1월 4일이었죠? 그쵸? 그리고 제 카카오톡 채팅방에 특례가 처음 나왔을 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집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부 혹은 서울 혹은 GTX나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된 동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말했어요. 이걸 제가 만약 거짓말 하는 거면 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댓글로 달겠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간 대비 수익률. 얼마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해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더 많이 해칭을 하면서 돈을 모이면 그걸로
더 위에 걸 가고 뒤에 위에 걸 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투자를 평생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현금화 시켰다고 해서 원화를 들고 있죠? 그럼 그게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변동 있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실상 매일매일 무슨 세상에 살고 있다? 내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원화가 들고 있어도 원화를 내가 현금화 시켜도 내 원화가 변동이 돼요. 매일매일. 왜? 달러 기준 원화가 바뀌니까 맨날 환율이. 그럼 달러를 들고 있으면 또 다를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달러가 또 바뀌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상대적 교환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코인이 가장 낫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환 가치가 좋은 애들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뭔가 요번에 상승장에서 잠깐 제가 몸을 좀 갈아 넣어서 저 목 진짜 안 좋은 거 아시죠? 진짜 오래 보신 분들은 정말 제가 1시간 막 2시간 영상 찍으면은 혹은 실방을 하면 그 실시간으로 목이 안 좋아지는 거를 보실 텐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찍어야겠다. 요즘은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연말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후의 상황을 보고 관점이 2025년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말일 것 같아요. 길어야 올해 연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인은 적은 시간으로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알트장은 언제였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다? 이때였다. 근데 코인은 어디서부터 저점이었다? 여기부터였다. 그리고 여기도 있었다. 여기나 여기도 있었고 이렇게 과정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 왜? 참여를 안 했으니까. 하락장이라고 참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왔어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2021년의 그 환상적인 장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늦지 않은 장을 버틸 수가 있다. 그리고 잘 따라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잔소리는 끝났고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블록체인이 왜 해야 되는가? 왜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김윤보 차관님 이제 해시드 쪽에 아마 고문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이분의 이제 인터뷰를 빌려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DSRV의 대표이신 그렇죠? 김지윤 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쓴 게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의 단점 매일 멈춘다. 여러분들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은행 점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느끼지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한 은행의 돈 가치는 순간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10분 동안 알거지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시스템을 미국에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냐? 못 쓴다. 그들은 우리처럼 단일 타임존이 아니어서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나라다. 자, 근데 블록체인의 두 가지 장점.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멈추지 않으며 지리적 경계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정말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쵸? 자산이 거래가 실시간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거래를 디지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면 실거래가 언제 떠요? 한 달 뒤에 뜨잖아요. 응? 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CPI나 물가 지수 이런 것들 집계할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보고해서 카운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산화돼 있다면, 블록체인화돼 있다면, 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럼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부동산도 보면 원래 사이클이 되게 늦잖아요. 그죠?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나름 사이클이 늦은 편인데 확 빠지고 확 오르고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주기가 바뀌는 그 사이클에 텀이.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엄청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자산의 사이클이. 그러면 우리는 사이클이 가장 빨라질 때가 빨라지고 가파라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을 예를 들면은 1, 2, 3, 4 오면은 5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자산 사이클의 5파동이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붕괴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뭘 테마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양극화를 잡아야 돼요. 양극화예요, 무조건. 이걸 무조건 핵심 키워드로 잡고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게 달라 보인다는. 그러면 지금 나스닥의 M7도 당연한 거예요. 양극화니까. 얘네들이 시총 빨아가는 게 당연한 거.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애들이나 뭐 외국에서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국내 주식을 할 거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에 와서 사야 될 만한 주식을 위주로 봐라. 그런 거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략이 짜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고급 정보 풀었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유튜버가 있다. 너무 도움이 돼. 너도 한번 봐라. 오늘 저 요번 목표 10만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드립니다, 진짜로. 자, 알트코인은 펌핑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항상 비트코인이 반감된 뒤에 반감기가 끝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이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쫙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우리가 진짜 겪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장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길어야 연말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코인이 엄청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아웃퍼폼 했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코인이 만약에 알트가 다 없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랠리가 있겠죠. 그 랠리는 엄청나게 가파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중들이 거기에 완벽한 관심을 갖고 들어오지 않아요. 왜? 다른 자산들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실상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오게 되면은 다 올 거예요, 무조건. 코인 기간 대비 상승이 너무 좋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오고 수익을 내고 신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 빠져나갈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시티뱅크, HSBC 온갖 곳이 어디에 낙관적이다? RWA.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RWA는 당연히 돼야 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면 엄청 빨라질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건 당연히 양극화란 키워드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되면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월드코인의 개념이 여러 개로 나올 겁니다. 월드코인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왔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월드코인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들이 생길 거예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근데 이걸 하고 분배하는 것도 크립토가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인다. 그럼 뭐예요? 이 기술은 망하지 않아요. 닷컴 버블도 온갖 텔레콤 무슨 정보통신 머시기 이런 애들은 다 망했죠. 근데 뭐가 남았죠? IT 기술, 인터넷 기술 자체는 사기가 아니었다. 요걸 여러분들이 중심을 나중에 잘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망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 칠 때 있죠. 그때 쓱 보시면 돼요. 이 기술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다시 현물 ETF 순위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빗썸이 IPO 행보를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정훈 전 의장이 복귀가 무산됐다는데 이게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빗썸의 그 펌핑되는 종목들이 좀 속도가 조절 혹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빗썸의 그 펌핑 종목들이 생각보다 조금 느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내가 인내심을 좀 갖는다던가 아니면 익절을 좀 더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정말 목에서 피 터져라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면 여기 멤버십 보면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시장 어떤 코인 사야 되는지, 언제 파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랑 계속 소통할 수 있고 질문 답변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나 이런 질문들 1대1 질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시간이 남거나 보기 좀 괜찮으면 보이스톡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이나 아니면 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나 물려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1대1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까지 해드리니까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멤버십에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보면은 회원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링크와 그다음에 오픈 카톡방 링크 두 가지를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